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군 말.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개의 계급이 존재했다.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 전자는 후자에게 많은 것들을 금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문고전 독서였다. 본문 중에서 저는 지배계급은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암암리에 금지한 인문고전을 지금부터라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두뇌의 수준은 그가 읽는 책의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이 말을 굳게 믿으며 책을 총 5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제 실력이지만 이를 계기로 인문고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문고전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그리고 더불어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바라며 1장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리딩으로 리드하라. 지은이 이지성.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의 일이다. 독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부모의 근심거리였다. 우리 나이로 3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렸다. 지적 장애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나쁜 기억력과 산만함 그리고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유명했다. 교사들이 이런 독서를 퍼부을 정도였다. 너는 너무도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에 커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 내가 교실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아이들은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다. 아이의 인생은 꽤 오랫동안 교사들의 예언대로 진행되었다.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했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대학교 졸업 후 별 볼 일 없는 학점과 그저 그런 졸업 논문으로 인해 조교 자리조차 따내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다. 1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이에게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 아이는 인문고전을 열렬히 사랑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집에서 문학고전을 즐겨 낭독했고 어머니는 고전 음악 마니아였다. 막스 탈무트는 의대생이었다. 그는 아이 부모의 초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서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다. 천성이 따뜻하고 쾌활한 그는 아이와 금세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멘토가 되었다. 막스 탈무트는 인문 고전 독서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독서로 아이의 두뇌를 바꿔주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아이에게 읽힌 첫 번째 책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었고 두 번째 책이 엠마뉴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13살에 유클리드, 14살에 칸트를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한 아이는 인문고전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고 17살에 이런 맹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술 대신 철학고전에 취하겠다. 이후 아이의 삶은 인문고전 독서로 채워졌다. 이미 10대에 대부분의 서양 철학고전을 독파한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전공보다 철학 강의를 즐겨 들었고 친구 아버지가 알선해준 직장에 들어가서는
상사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근거한 사고 훈련을 받는데 몰두했고, 퇴근한 후에는 자신이 만든 인문고전 독서 모임인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들과 독서 토론을 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 모임은 플라톤의 대화편,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체계, 데이비드 홈의 인간 본성론, 칼 피어슨의 과학의 문법, 앙리 푸엥카레의 과학과 가설 같은 책들을 읽고 토론했는데, 창립회원 중 한 명인 모리스 솔로빈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또는 한 문단을 가지고도 며칠씩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그 아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과학철학 및 과학사 교수인 아서 밀러는 아인슈타인, 피카소에서 아인슈타인의 의식적 사고를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인슈타인이 로렌츠의 전자기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대성 이론을 발명하게 된 배경에는 1. 독일의 과학자 발터 카우프만의 고속전자의 질량에 관한 자료, 2. 1895년 사고 실험의 자료, 3. 스위스 폴리테크닉 연구소에서의 배움, 그리고 네 번째로 인문고전학, 독서가 있었다. 이상 아인슈타인 이야기 어떠신가요? 그래도 인문고전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지은이가 카를 비테식 다른 교육, 즉 천재를 만드는 학습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얻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다. 왜 그럴까? 실제로 궁금한 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물음표를 떠올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은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저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넣기만 하는 교육제도 탓이다. 20년 가까이 교육을 시키고도 지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을 만드는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음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수상자의 22%를 배출해낸 유대인 교육처럼 말이다. 인문고전 독서교육 중 철학고전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의 근본 원리, 즉 지혜에 도달할 때까지 왜? 라고 묻게 만든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오늘부터 철학고전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 이유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만일 철학고전 독서교육이 제대로 정착하면 우리나라는 유대민족보다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은 물론이고 천재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게 될 것이라고. 초등학교 교사 시절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플라톤, 장자, 손자 등을 읽혔다. 아이들은 아침 자습 시간마다 철학고전을 한 페이지 이상 읽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필사했다. 한때 내가 맡았던 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 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건 이상의 굵직한 사고를 친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소위 문제아 반이었다. 책가방에 교과서나 노트는커녕 연필 한 자루도 없는 아이,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문방구 앞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 정도는 귀여운 편에 속했다. 담배를 피우는 아이, 술을 마시는 아이, 중학생 폭력 서클에 가입한 아이,
세상이 싫다며 아파트 단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힌 아이, 다른 학교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다가 붙잡힌 아이 등,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 부적응 증세로 신경정신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도 몇 있었다. 덕분에 우리 반은 3월 진단평가에서 최악의 반 평균 점수를 자랑하며 전교 꼴찌를 했다. 나는 이상하게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좋았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았다. 게다가 숙제는 보통 3잘, 즉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기였다. 그렇게 몇 주를 놀고 나니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가끔씩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임원진을 통해 전달될 정도였다. 나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공부는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소위 수업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우리 반은 2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다. 전 학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평균 10점에서 30점 정도 올랐고 평균 4, 50점 이상 오른 아이도 몇 있었다. 초등학교 4년 내내 수학 점수를 30점 이상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아이 2명이 각각 80점, 90점을 맞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월 진단평가에서 학습 부진화 판정을 받았던 10여 명의 아이들이 전부 평균 8, 90점 이상을 받는 일이 생겼다. 소위 공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 멋진 일도 일어났다. 담배와 술을 끊고 폭력 서클을 탈퇴하고 신경정신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등의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우리 반이 만들어냈던 공부의 기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철학고전 독서였다. 물론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철학고전을 초등학교 공부와도 담을 쌓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철학고전만큼은 반드시 읽히고 싶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자 고맙게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수업 시간에 왜?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던 아이들이 왜?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것도 집요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가르쳤던 날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아마도 내가 철학고전을 읽히지 않았다면 수업은 간단히 끝났을 것이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몇 개 풀어주고 숙제를 내주면 끝냈을 것이다. 나와 아이들 사이엔 어떤 질의 응답도 없었을 것이다. 고작해야 내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라고 질문하고 아이들은 기계처럼 네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이들이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더 나아가서 삼각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그는 왜 하필 삼각형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삼각형의 넓이를 왜 구해야 하는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알고 싶어 했다. 심지어는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인간의 실생활은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난 답변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아이들을 학교 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도서관의 책들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끔 했다. 늘 그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근원을 파헤치고자 하는 왜? 라는 질문으로 채워진 수업을 몇 번 겪고 나자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도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념이 적게는 몇 권, 많게는 10수권의 책을 마치 지적 전투를 치르듯 빠르고 강렬하게 읽는 독서법을 구사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교과서는 비유하자면 도서관 요약집이다. 도서관의 문학서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국어 교과서이고 과학서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과학 교과서란 말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읽은 아이가 교과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기적적인 성적 향상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도 두뇌와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인문고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는지 이해했는데요. 다음 장은 철학이 어떻게 돈과 연관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장도 꼭 함께 해요.